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37포인트, 1.20% 하락한 2177.0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내린 728.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동안 좋은 흐름 보이던 우리 시장, 오늘은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인 3월 1일 이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미중 이렇게 4개국이 참석하는 이 종전선언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렬은 향후 무역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이 불확실성에 휘청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2월 정상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 무역 협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가 되면은 시간 부족으로 이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포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우리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증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금요일 방송인데요. 새해 또 인사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항상 이런 인사를 할 때 되게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명절 잘 보내셨을 거고 올 한 해는 다들 원하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히든스탁을 통해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 함께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요. 코스피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는 어제장에 다소 부진했었던 미증시의 하락 마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제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제 좀 연기가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불확실성이 좀 대두가 됐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고위급 회담이 취소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주에서 고위급 회담에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평가 있는 종목들의 매수,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들은 당일 시장은 올라가면서 매도 물량 그리고 차익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1월 달 정도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단 화면 통해 잠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1월 달에서는 강한 시세를 만들어 줬었던 우리 시장이 왜 올라갔을까?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조정폭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흐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은 정석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없었던 재료들이 나와서 지금 주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조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었던 재료에서 일시적인 조정 그리고 차익 물량에 대한 물량 소화에
대한 지금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크게 부담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선물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급 조절이 진행됐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정폭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크나큰 기관 쪽에서 수급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다음 주로 수급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닥은요, 그리고 코스피는 하루 종일 온종일 파란불 켰긴 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살짝 일어날 것 같았는데 또 주저앉고 또 일어날 것 같은데 주저앉아서 제 가슴이 좀 출렁출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솔직히 너무 좀 지지부진했었고 명절 지나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정상회담 이제 일정도 잡혀 있고 장소도 잡혀 있고 이제 크나큰 기대감이 만들어졌었을 텐데 이게 보통 시장이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개별 종목의 혹은 대북주의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할 만한 큼지막한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오늘에서 대북주 흐름들이 나와서 시장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도주가 잡히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외 변수의 속임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정상회담의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대외 변수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말이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는 좋은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장 역시 정석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가지고 시장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장을 보실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길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시각 꼭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시장은 다음 주를 대비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기배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어제 하한가 계속 가가지고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딱 그 공시 뜨고 딱 장 마감 후에 그래가지고 어제가 정말 힘들었던 하루인데 오늘은 그래도 덜 빠지고 좀 지켜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파미셀을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도 많이 속상해 하실 거고, 중요한 거는 주가가 급등을 강하게 빠르게 단기간 안에 해준 거는 조금의 주가에서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물이 좀 강하게 쌓일 때는 그 구간에서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추후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 급등을 하니까 추가적인 반등에 의해서 나 조금 매수를 한번 해볼까, 단기 공략해볼까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아무래도 변수들이 많고 그리고 불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의 공시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미셀 쪽에서도 입장 표명을 했었던 부분들은 지금 너네가 이런 거를 지금 내가 신청을 한 거를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제 임상 3상까지 지나가는 그런 기간 동안 안에 나는 나대로 파미셀 기업 측에서는 제대로 진행할 테니 그 60일 동안의 이의 신청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표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안에 17,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그 개파락했었던 구간까지는 메꿔지기엔 조금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렴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의 새로운 재료 그리고 새로운 공시가 뜨기 전까지는 주가는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금 개파락에 대한 물량들이 좀 강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 어제 정말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의 장기 횡보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개파락을 하는 경우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기술적 반등에서 비중 축소, 물량 축소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은 이거 파미셀 저가 매수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서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아예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대웅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웅제약은 오늘 0.98% 상승하면서 빨간불 켰고요. 어제는 5.7%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또 좋은 호재가 들려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항상 호재가 있으면 또 새로운 악재가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호재를 찾을 때는 저가에서 호재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호재를 찾기에는 다소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현저히 좀 낮게 책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대웅제약도 저는 주의 종목으로 우리 청자분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툴리늄 톡신 제제 그 나보타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런 그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한 어제장에 상승을 해줬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실적이 바탕이 돼주고 앞으로 이제 미국, 유럽, 캐나다 쪽으로 수출길이 열려 있으면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세 굉장히 크게 잡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주가 위치를 잠시 판단을 해보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기술적 반등 정도로밖에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제장에서 그런 승인 발표가 나오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구간 전 고가 부근에 22만 7,500원, 22만 7,500원 부근에 강한 매물이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구간 다시 한번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외형 성장이라든지 내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이 없지만 주가로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은 당연히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 투자 시에는 가급적인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신규 종목으로는 편입을 조금 더 지금 고려를 해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JVM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7.0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도 제약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주의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항상 위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종목군하고 지금 현재 JVM하고의 주가 위치를 보면 현저히 차이가 난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 화면을 보시면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VM 같은 경우는 이제 약 2년 반 전에 이제 한미약품으로 편입이 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제 2년 반 동안에 제대로 된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7%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일단은 그 두 종목에 비해서 지금 주가 위치 상태에서도 장기간 동안의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제부터의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JVM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제 편입을 한다라거나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하시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낙폭 과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AS 진행을 해볼게요. 총 3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트론인데요. 매수일 12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8,7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5.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0.53%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지만 이미 목표가에 도달을 했거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약 한 달가량은 반도체 시장이 거의 주도를 했었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장에서 불황이라고 할 때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을 생각을 해서 오히려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 삼성전 다 빠지고 지수 빠지고 하는 상태에서도 이 종목 반도체 종목인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항상 주가가 반등이 아니라 역배열에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2월 달 정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역배열에서 추가 반등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고 정배열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충분히 이제 도달을 한 상태고 제가 8,750원 목표가를 잡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8,750원 구간 잡았었던 거고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8,750원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건 전량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들어가실 이유는 없고 혹시나 이제 일부 정리를 하고 반 정도는 이제 절반 정도를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9,500원 매물에 대한 부분이 소화가 된다라고 할 때는 10,000원 정도의 최종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매수일 1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캠시스는 살짝 흐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때 정치 인맥주로, 이 종목도 약간 반도체 종목이긴 하지만 정치 인맥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치인이 그렇게 지금 많이 언급을 되고 있진 않아서 재료가 약간은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 올라갈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오늘하고 어제하고 이거래일 동안은 대북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주의 흐름에 따라서 대북주의 날로만 이제 부각이 됐었던 거고,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충분히 강한 시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전에 뭐 어떤 인맥주에서 엮였었던 종목 아니냐, 그래서 이 종목 지금은 시세가 약한데 지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 4차 산업에 대한 기대주로서도 충분히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서 2,000원 구간의 강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정도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정도에서 2,000원 물량 다시 한번 소화를 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2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CJN입니다. 매수일 1월 3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CJN도 한번 볼까요? 오늘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도 약간 약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약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요즘 잘 살아나고 있는 느낌인데 이 종목도 코스닥이 살짝 살아나면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가벼운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흐름이 살짝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중장기적으로 공략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기에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모든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 시장을 함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시장하고 종목하고 따로 노는 종목들이 오히려 강한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쉬어갈 때는 이제 지수가 쉬어갈 때 시장이 쉬어갈 때는 종목군들도 항상 같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코스닥 지수의 강한 시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재평가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CJN 역시도 목표가 25,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과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고민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저 벌써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빈님 새해 복 많이 많이 하면서 알루코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75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알루코 보니까 오늘 0.47% 하락하면서 3,14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약간 겁이 나셨을까요? 시장이 좀 빠져서 어떻게 보세요? 매도해야 할까요? 일단은 2,750원인 매수가가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코에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좀 많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보통 주가를 이제 공략을 하실 때는 최대 주주의 지분 보통 이제 30% 이상 넘기지 않는 선에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50% 이상의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탄력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급 상태도 다소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하실 때도 지금 보여지는 목표가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3,170원 정도에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3,600원 정도로 좀 잡아주세요. 지금 현재는 수렴을 하고 횡보를 하고 모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좀 홀딩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가급적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아모레퍼시픽도 보이고요. 또 대우건설도 보이네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웹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웹젠 3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웹젠 오늘도 5.12% 하락하면서 19,45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손실폭이 좀 크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게임 관련주들은 이제 뭐 넥슨 인수 참여하는 기업들로만 거의 뭐 신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웹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길속 반등 정도로만 좀 기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매수가가 31,000원이라면은 현재 화면을 보시면요.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대가 3만 원대예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22,500원 정도가 최대치의 목표가 정도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까지 반등이 나올까요? 보시면은 정확하게 21,800원 그리고 23,200원 정도까지가 최대 목표치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음봉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지 마시고 일단은 시장의 반등치에 한해서 반등폭에 한해서 기술적 반등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왔을 때 21,800원 이상부터는 좀 비중 축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 종목이 나노메딕스요. 나노메딕스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그 매수가가 9,100원 네, 거예요. 네, 9,100원에 비중이 다 들어갔어요. 100%. 100% 가지고 계세요? 예, 오늘 이게 조금 보니까 반등 조금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양기비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매수가 얼마라고요? 네, 9,100원. 9,1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이 긴장을 하셨나 봅니다. 네, 일단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100%의 비중을 들어가실 때에
이때가 아마도 10월 달 정도에 주가가 좀 조정받은 시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매수한 시기가 시장하고 맞물렸을 때 좋은 시장이었으면은 주가에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추가로 이제 시장도 밀리고 종목도 밀릴 때는 어떠한 재료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어쩔 수 없는 밀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나노메딕스의 재료보다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나노메딕스 매수가 부근의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9,100원인데 비중이 100%나 들어가셨어요. 다음부터는요, 시청자님 매수를 하실 때 한꺼번에 매수를 들어가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는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일단은 재료는 이제 기술적 반등, 기술적 분석에서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돼야 되지. 일단 이거 어떤 종목에서 뭐 재료가 있어서 이제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거는 주가 흐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을 잡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전략을 잡아 드릴 텐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선에서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을 때는 9,100원대까지 올라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최대치가 8,640원이에요. 8,640원. 지금 실적이 보통 좋지 않을 때는요. 이제 앞으로 또 실적 시즌 다가오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또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되 8,000원부터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이미 꽉 찼고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저녁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양기위 전문가님, 하이론이 매수가 5,300원에 15%입니다. 포트내 유일하게 손실 종목입니다. 패배 인정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탈까요? 아니면 기다려 볼까요? 추세는 아주 미미하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만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하이론이 보니까 오늘 0.71% 상승하면서 4,94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미미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패배를 인정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 이거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단타로 들어가신 건지 그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신 건지 이 두 가지의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시청자분. 그래서 만약에 단기로 들어가신 거라면 당연히 정리를 하신 게 맞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신 거라면 저는 조금 더 홀딩 유지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조금 중소기업 중에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보다는요. 지금 시장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래량 터졌을 때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디에서 이제 들어서 이거 거래량 터져서 또 매수 들어가야 된다. 거래량 증가됐으니까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거기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돼서 시장하고 또 시장이 좀 지지해주고 탄력이 받쳐주면서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상승장이 아니에요. 반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 터졌다고 해서 매수 들어간다?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 또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고 탈출하는 방식으로 좀 저는 의견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좀 잡아드리자고 하면 목표가는 이제 5,300원대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5,130원 정도의 매수가이기 때문에 5,000원 이하로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1차로 5,080원 그리고 최종은 5,300원 정도로 최종 목표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토니모리도 보이네요. 카카오도 보이고요. 제약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M 제약이요. 매수가 4,88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면서 양귀비 전문가님 팔아야 하나요? 더 들고 가야 하나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KM 제약 오늘 1.67% 하락하면서 3,66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말 사자마자 떨어지셔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4,880원 회복할 수 있을까요? 4,880원을 왜 매수를 들어가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은 KM제약을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제 관심주로 추천을 했을 때 들어가신 거라면 매도를 못 하셨다라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항상 목표가가 있고 전략을 항상 잡아드릴 때 또 놓치셨으면 굉장히 좀 아쉽고요. 일단은 이제 KM제약을 뭐 방송을 통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좀 전략을 잡아드려야 될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KM제약 또 대북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뭐 구간 관련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리고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에 따라서 반등해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평단가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면서 빠져나오기보다는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 N자 파동에서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구간 4,200원 부근부터는 비중 축소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코스모화학이요. 네, 코스모화학 그리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8,000원에 40%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0.93% 상승하면서 16,3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저희 양귀비 전문가께서 직접 도와주실 거예요. 네,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하니까 네, 부끄럽네요. 네, 일단은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코스모화학이요. 네, 코스모화학 매수가는요? 18,000원에 40%예요. 18,000에 40%요. 네, 네, 매수를 하신 시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한참 오래됐어요. 한참 오래됐어요. 네, 작년 뭐 하반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그 전에 한번 주가 반등도 나왔는데 코스모 화학은 실적도 부진하고 왜 이렇게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청자님? 네, 미치겠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지금 18,000원에서 매수를 하셨고 아직까지 재료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섹터 종목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대북주죠. 그리고 네, 이전에 수소 테마였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작년 9월달, 10월달에는 MLCC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번 반등이 나오니까 다른 종목군으로 이제 수급이 쏠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요,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항상 순서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매수를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매수를 하신 시기가 아무래도 2차 전지 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시작할 때쯤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급적인 평단가 낮추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재료가 죽어 있는 종목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위치에서 평단가를 좀 조절을 하셔서 지금 시기에선 아무래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슈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가를 좀 잡아주시면서 평단가 조절을 하시고 그래서 17,000원대까지는 평단가를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력을 하시고 나서 다음 달 정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순환매 나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탈출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요. 지금 이 위치상에서는요. 22,000원대까지는 목표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왜냐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종목을 손절하기보다 손절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편이 낫고요. 단타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 다음 주 눌림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평단가 조절 17,000원대까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1차 목표가는요, 2만 원대까지는 보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절대로 단타로 들어가지 마세요. 보통 3개월 이상은 추가로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게 홀딩을 못 하실 거면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3개월 이상 홀딩을 추가로 하실 수 있으시면 평단가 조절을 좀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정말 많이 와서요. 제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딱 보이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미늄이고요. 매수가 2,9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반등이 언제쯤 올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0.92% 2,73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를 보니까 좀 고점에서 사신 건가요? 저는 사시고 빠진 걸까요? 어떻게 반등이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질 않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테마가 있지만 첫 번째는 또 인맥 정치 인맥주로 들어가 있는 테마에서 강한 반등이 지금 바닥 구간에서 몇 프로나 올라갔으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요. 저라면은 매수 안 합니다, 시청자님.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또 대북주로 엮여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한 번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정치 인맥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대북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구간에서 탈출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에서 보통 50%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낫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못해서 굉장히 아깝고 배 아프고 이 종목 아니면 다른 종목이 없는 것 같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요, 시청자님, 정말 2,000종목 넘는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재료 알고 있어 하더라도 이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도 비슷비슷한 종목 재료들로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종목에 우리 시청자님 목을 매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은 매수가에서 본전 탈출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종목 혹시나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손절가, 전저가 부근 2,620원 부근에 짧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주식 정말 힘드네요 하면서 울고 계신 분도 보이고요. 드디어 수익입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양기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남북 이슈로 작년 4월에 일성건설 매수가 3,200원에 20%인데 매수가까지 올라갈까요? 부탁드릴게요 라면서 하트 뿅뿅 날려주셨습니다. 일성건설 오늘 3.71% 상승하면서 2,375원에 마감을 했는데 작년 4월이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한창 핫했을 텐데 아마 최고점 부근에서 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아까 그 전에 말씀하셨던 종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좀 화내도 되나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은요. 종목이 그냥 소위 말해서 종목 물리면 왜 가만히 있어요? 왜 평단가 조절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종목을 그냥 마냥 홀딩한다고 해서 종목이 그 상태에서 추가로 막 급등하고 반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재료는 항상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재료는 항상 있지만 거기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평단가 조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데 누가 수익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 일성건설 역시도 주가가 조정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10월달 급락 나오면서 시장 반등 나오는 이런 시기에 눌림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죠, 당연히.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3,200원대까지 어떻게 갑니까? 평단가 조절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죠. 그러면 저라면 전략을 만약에 잡아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최종 목표가로 보여지는 구간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500원대까지 다 나왔어요. 그 이상의 목표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에서 2,5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의 시세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평단가 조절을 좀 하시는 게 낫고요. 평단가 조절하실 때도 2,700원 이하로 평단가를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항상 걸리는 구간 가격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요, 뭐 재료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와 수급이 반영이 되죠. 그러면은 가격만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에는 가격으로 맞춰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가격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무료 방송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 방송에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주식 가격들. 그래서 일단은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대북주, 계속 대북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00원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하시되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받을 때는 이제 평단가 조절하셔서 2,700원 이하로 평단가를 좀 맞춰주시면 그러면 다시 한번 탈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탈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빠르게 전화 상담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에이프론제약.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4,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70%예요. 네, 알겠습니다. 손실도 크신데 비중도 크셔가지고 속이 더 상하실 것 같아요. 저희 양기비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시게 되신 거예요? 작년 제약주 반등 나오는 시기에 들어가신 것 같네요? 아니, 한 3년 됐어요. 그럼 3년이나 되셨는데 왜 이렇게 매도를 안 네. 하셨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물 타서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좀 비싸게 사가지고.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전략을 잡아드리면 일단은 항상 제약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의 순환매는 항상 나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약주들은요, 항상 기대감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좀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모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제약주들은 고점 절대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게 탄력이 없다 하더라도 제약주들은요 단기간으로 해결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따로 전략을 잡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목표가는 뭘까요? 왜 잡아 드릴 수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따로 시세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요.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 750까지는 반등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시장을 다시 한번 반등 주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야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도 자연스럽게 나도 좀 숟가락 얹자.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손절 치는 것도 지금 장기간 동안 기다려도 어떻게 손절 칩니까? 그죠,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 구간에서 홀딩하는 구간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10월 달 정도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뭐 미국장도 폭락 나오고 우리 시장도 폭락 나오는 상태에서 제약주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 지수와 가장 연동되는 종목들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죠.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수가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제약바이오에서 좀 기대감 좀 다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3,000원대까지는 그래도 홀딩을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주가가 다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3,000원대까지는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줘야 지금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에이프로젠 제약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 정리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줬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또 무료 방송 통해서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힌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임박했죠. 북미 정상회담.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고점을 찌르고 고점 부담감 있고 한번 툭 건들면 툭 떨어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아직까지 최바닥에 있는 종목군이고요. 임박한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종목일지는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과대 낙폭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든 종목에서는요. 저는 이제 급등한 종목 안 잡습니다. 시청자님 아시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힌트는요. 이제 단기 공략주예요. 이 종목은 일단은 이번 말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뭐 장기간 동안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요. 뭐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중장기 종목들 대놓고 중장기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길어도 일주일 정도만 홀딩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가로 강한 시세가 나왔을 때는 이제 절반 정도 익절하고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겠지만 일단 장기간으로는 홀딩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인 기관에 쌍그리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 공략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양기위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은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네.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금요일에는 더 열심히 주식 열공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제 금요일에 이 히든 스톡을 나와서 또 무료 방송을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무료 방송 주제는 나만 모르는 주식 투자의 비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화내도 됩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더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제 내가 발벗고 나서서 이제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얻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든지 뭐라도 더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시장 모르는데 나는 주식 투자해서 그냥 수익률을 올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뭐 제 방송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앞으로 시장을 내가 공략을 하고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내 계좌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9시 이 방송 끝나면 9시겠죠? 9시 이후에 또 제가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대응 방안, 앞으로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선물 시장의 논리와 그리고 주식 시장의 논리와 가격 이론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재미나게 무료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기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양기위 전문가님의 나만 모르는 주식 투자의 비밀이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된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꼭 확인하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